예, 대전 대덕의 박성여 의원입니다. 우선 총리님, 교과부 장관님, 행안부 장관님, 기재부 장관님, 국토부 장관님, 또 시간이 되면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님 요새 세종시에서 출근하세요? 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안 가시고요? 12월 중순 넘어서 예, 국회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책사업 중요한 게 세종시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과학 비즈니스벨트의 추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뭐 세종시에 대해서 뭐 불편하거나 예견되는 점은 없습니까? 지금 2014년까지 이제 이전 부처가 다 가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규 여건도 안 갖춰져 있고 해서 지금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불편과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협조를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돼서 관련 교통망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KTX 증편 문제라든지 그 밖에 또 불가피하게 필요한 이제 출퇴근 버스 투입이라든지 또 그 안에서의 이제 대중교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문제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나 또 우리 정부 내부에서 잘 협의해서 해결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돼서 우리 국토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예, 정부계획에 의해서 충청권 철도망 계획이 확정은 됐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우리 세종시의 그 안착과 과학 베이스벨트의 2017년까지 완성을 위해서 서둘러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어떤 상태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신 그 충청권 광역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예타 대상 사업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그거 할 적에 우리 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기능은 이게 통과가 아니고 도시 전철화 사업의 개념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역을 중간역들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고 조기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함께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세종시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호남선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세종시에서 그 천변 도로까지는 연결되어 있지만 회덕 IC가 신설이 되어야 그 효율성이 커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원인자가 부담하는 원칙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계부처와 좀 더 협의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세종시로 진로라는 개념에서 거기까지 와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이제 눈을 하나 달아줄 필요가 꼭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청주공항이 중부권의 유일한 공항인데 청주공항 활성화가 많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수도권 전철 연장하는 문제가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활주로 연장 문제도 역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청주권 공항이 실제로 중부권의 핵심 거점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세종시나 과학벨트나 중부권 교통망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우리 총리님께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충남도청을 가지고 역사박물관을 하겠다는 근대사박물관 때문에 공약을 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청 이전 부지를 근대사박물관으로 하기로 했는데 무산이 되고 광화문에 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청 부지가 이전이 되면 공동화 현상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 차제에 다들 이 광주의 예를 듭니다.
전남도청이 이탈할 때 정부가 아마 8천억을 지원해서 새로운 인프라를 깔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편에 맞게 충남도청 이전 부지도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이제 광주 경우에는 이제, 말하자면 전남도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이제 옮겨진 도청이고 도청 이전 사업이었고, 대구 경북도청하고 충남도청 경우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희망해서 이루어진 이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광주도청, 전남도청 이전하고는 좀 사정이 좀 다르다. 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무리하신 말씀 같아요. 한 지역에서 도가 분리돼갖고 직관시가 분리돼서 도청 이전할 때 네. 거기는 지원해 주는데 대구하고 대전이 같은 형편인데 거기는 지원이 없다 그러면 납득이 잘 안 되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도청 경우에는 이제 그곳을 아시아 문화전당으로 만들고 또 5.18에 대한 보상과 연계해서 그와 같은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청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긴 것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이런 이제 국가적인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의미로는 강제로 이전하는 경우하고 또 충남도청이나 경북도청의 경우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된 이런 사정으로서 다소 차이는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분명히 2007년에 거기서 근대사 박물관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산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생각해 주시면 옳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 중에서 또 잘 이행된 사항도 있고 또 부득이 사정이 달라진 또 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정이 달라져도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좀 관심을 크게 써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또 국책사업 중 중요한 거 하나 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이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당초 해당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의 3분의 1도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또 특별하게 관심이 되고 있는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 없이 어떻게 거기에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추진하는 건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부의 추진 의지조차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누차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지방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결정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하튼 국책사업이라고는 하지만은 또 과거의 선례들 중에 지방정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잘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듣는 말씀인데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비가 확인이나 합의가 안 되면 그 문제는 계속 연기되고 지장을 끌겠네요. 네, 잘 협의를 해야죠. 국책사업의 본질을 좀 이해하셔서 다른 예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에도 많은 국가시설이 들어와 있지만 서울시가 땅 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정부의 국책사업인 만큼 또 2017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계획인 만큼 그 지역이 아니라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될 때까지는 그럼 사업 중지됩니까? 예,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당연히 부지 매입도 정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당장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말할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까? 그건 이제 정부에서 기재부, 교과부 그리고 총리실 등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또 지방정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총리께서 주관하셔서요. 빨리 매듭을 좀 줘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공에다가 과학 비즈니스 벨트 만듭니까?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저희 국토부 장관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를 하러 제주도에 갔더니
공항이 대단히 붐비어요. 예. 그리고 요즘에 보면 한류라는 이름하에 중국의 관광객들이 대단히 많이 찾아오시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붐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봐더라도 제주공항의 포화 시기가 정부 예측은 2025년보다 6년이나 빠른 19년이 되면 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공항에 관련된 개발은 통상 10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또 제주공항은 내국인 항공수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제주공항 조사 용역이 서둘러서 이루어져야 될 거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그런 타당성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적기에 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려면 조사 용역비가 바로 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재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주공항에 대한 이 시급성이 있어서 조사 용역을 서둘러서 해야 될 거라 봅니다. 네. 그래서 용역비 한 10억이 반영돼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일리 있다고 보는데 선행 검토를 좀 전에도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우선 제주공항을 좀 확장하고 가동 시간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하는 쪽에 대체적인 결론을 얻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또 중국 관광객들이 입국이 굉장히 폭증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선행 검토를 했을 때와 사정은 좀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최근에 제주도를 가봤더니 아주 실감이 나요. 또 다른 문제 하나는 실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수용 능력이 있느냐, 그 공항이 아니라 숙박시설 등등 그런 쪽에서의 검토도 병행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숙박시설이야 민간이 추진하면 되지만 공항은 한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행안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정원을 거기서 관리하시잖아요. 예. 요즘에 경찰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혼도 많이 나고 하지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원 검토뿐만 아니라 경찰이 사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내부적인 문제, 승진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원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직급별 그 승진 요율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좀 뭐합니다만은, 지난 5년 동안에 이 경찰의 그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의원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고, 경찰의 정원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경찰 1인당 맡고 있는 그 시민의 숫자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찰 숫자를 늘릴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1,400명을 갖다가 증원했고요. 그리고 지난 6년 동안에 한 6천여 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에, 5년 동안에 공무원 증원이 한 7천여 명인데 그 중에 거의 한 80%가 경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 치안 수요를 봐가면서 더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경찰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경찰청장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찰청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증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별로 균형에 맞게 정원이 조정되는 문제가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형평에 맞지 않게 인원이 너무 적고 어떤 지역은 너무 많고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기준을 세우셔서 정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슷한 도시재를 갖고 있는 지역 간에도 현저한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치안 수요, 그리고 112 신고나 교통사고나 지역 면적이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그 지역 간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력이 좀 증원되면 그때 배분하는 시점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균형을 맞춰서 정원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리성 있도록 조정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다시 건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찰력을 아무리 늘려도 해결하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주민조직과 함께 하는 것이 대세의 추세입니다. 비용도 덜 들고. 그런 차원에서 어린아이나 여성이나 많은 성폭력 문제가 굉장히 국민이 걱정을 많이 샀고 학교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 치안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경찰과 협력 조직인 자율방범대, 또 육색 어머니회, 또 모범운전자 이런 그 단체들이 있죠. 그걸 불보듯이 볼 게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세워서 협력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 협력단체와 협력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지원 요청해도 아마 기재부에서 잘 반응이 안 되는 모양인데 자율방범대에 대한 조직이 전국적으로 10만이 넘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일인데 적어도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서둘러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경찰 인력만 갖고 어떻게 치안 수를 다 감당합니까? 또 지역에서 자율이라는 이름을 하지만 그래도 비용이 들어간 건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기재부 장관님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큰 돈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전적으로 두 번째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첫 번째 경찰 인력 관련해서는 정부도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난 5년 동안 정원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공무원 3사람 늘어난 것 중에 2사람은 경찰 쪽에서 늘었고요. 경찰 쪽 인력 증가율이 일반 공무원 인력 증가율의 3배 정도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특히 공무원들은 선진국에 비해서 모든 부분에 다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보면 경찰이 인력이 그 다른 분야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는 편이다. 여유가 있다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는 덜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국토 면적이 좁은 데다가 IT 등이 발달이 되어 있고 아파트 등의 집단 거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비용을 좀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을 노리는 것보다도 좀 다른 쪽에서 이 좀 보강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여기도 적용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시급하게 그런 점이라면 더더욱 민간 조직과의 협력을 유도해낼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강구하는 게 매우 시급하다고 보겠네요. 그렇습니다. 꼭 경찰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것보다도 전체 지역 커뮤니티 공동체랄까요? 하고 민간 단체 봉사 이런 활동 등이 잘 어우러져서 그 사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최소한 예산은 이번 예산에도 좀 감안해 주시면 효율이 클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예산으로도 할 수가 있겠고 또는 하여튼 다른 방법도 있겠는데 말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로만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가면서 좀 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 이런 데도 다 같이 좀 힘을 합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특별한 지원책을 강구해 주셔서 치안 불안에서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교과부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동네 다니다 보면 동네방네 전부 다 써붙인 표현카드가 있어요. 반값 등록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아이를 키워본 경험에 의하면 한참 전에 많이 올랐지 않는가 싶은데 이 등록금이 언제서부터 크게 오르기 시작했습니까? 네, 지금 있는 등록금의 인상은 이미 2005년, 6년 이 시기에 많이 올랐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동결 내지는 오히려 인하 추세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난 정부에서 많이 다른 게 얼마나 올랐습니까, 프로테이지로? 그때 대체로 물가 상승률에 2배 이상씩 올랐던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오래전부터 발생한 일이군요. 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그 조건 전부 다 무슨 반값 따져주는 것 같이 얘기하던데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국립대학도 다르고 사립대학도 비중이 다르고 또 대학에 해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되는데 자칫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호도되는 그런 우려가 있을까 겁이 납니다. 정부의 반값 등록금 대책은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국민이나 학생 입장에서는 현재 그 등록금 부담이 굉장히 높은 것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1조 7,500억을 투입을 했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한 5천억 원이 더 추가돼서 한 2조 2,500억 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 한 7분위 이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한 25.2%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가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이제 이렇게 예산이 간다면 소득 7분위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5% 정도의 부담 경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형평, 또 조금 생활이 괜찮은 사람과 어려운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내용이 국민들에게 잘 홍보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효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기재부 장관님께서 피곤하신 일 있으신가 본데 위원님들 질의에 좀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민주통합당 존경하는 이윤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